우리나라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들 가운데 합의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이 합의해서 처리해라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죠. 2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22대 국회에서 처음 국회로 입성한 이건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번에 방송사법이 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는지 또박또박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인데 2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법원조직법 7조 3항과 방통위법 4조 1항을 비교해 놨는데요. 저기 보시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3명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배석 판사 1명이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열 수 없고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열면 그건 불법 재판이고 판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왼쪽에 방통위법 4조 1항을 보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이 구성된 합의부, 구성한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법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이 안 되면 이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인 체제 운영은 명백히 불법인 겁니다. 이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법안을 신속히 우리 위원회가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송통신 3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정치권 손대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의 이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이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이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법은 정치권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정치권 손떼 법이다 라고 장경태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 장악에 최천병에 서야 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악습을 뽑아버리고 정치권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득권을 버리자 그런 법안인 것이죠. 따라서 방송사법은 민주당에 유리한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법도 아닙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면 언론 자유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법은 결코 반대해선 안 되는 법이죠. 물론 이 법도 완벽한 법일 수는 없겠죠. 이 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수정사항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입법하거나 수정법안을 발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원초적인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측근으로서 핵심이라 불리죠.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신이 생각할 때 방송사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체계 작구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거의 결론 다 낸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제1항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5명 중에 4명이 이상 있어야 개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렇게 의사정족수 회의 자체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족수를 요구하는 예가 있습니까? 앞에서 법원의 합의부 재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한 적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에서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나왔죠. 과반 출석하고 과반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법이 거기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제가 들어볼까요? 대법관 재판에서는요, 3분의 2가 출석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헌법재판관 회의에는요, 9명 중에 7명이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분의 4가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 지금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5분의 4가 찬성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하면은 회의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 체계에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기본적으로 다른 규정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지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9명 역시 마찬가지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 내 말 들어보니 어때? 나 참 똑똑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인정하지? 표정에서 그런 모습이 딱 드러나죠.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이라면서 윤석열을 먼저 탓해야지 법안을 가지고 시비를 건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의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하는 의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혼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입법 과정에서 이걸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을 처벌을 하거나 한 달 안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화한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불만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왜 5명 중에 2명으로 자기 편으로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이 입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너무도 과도하게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방송직능단체 등에 관여하는 분들이 기자나 PD나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내지는 그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일 텐데 그분들을 편향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있어서나 이 입법 추진 배경에 있어서나 우리 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신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당한 것도 불쾌했을 텐데 자신의 발언 때문에 윤석열이 소환이 돼서 자근자근 밟히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렇게 점잖게 이야기한다 해서 없던 싸가지가 돌아오고 언론사법에 갑자기 찬성할 리도 없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속담에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